하지만 내가 임명하려던 사람이 당장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녀의 남편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하지만 그 편지의 필체는 그녀가 보낸 다른 편지와 다르지 않았다. 편지에는 그녀가 이 일로 인한 실망감으로 신경쇠약에 걸려 자리에 누웠고 대단히 심한 위암에 걸렸다고 쓰여 있었다. 따라서 임명을 철회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대신 임명해주면 건강을 회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겠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더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썼다. 편지에서 나는 병에 대한 진단에 오류가 있었기를 빈다고 하고 부인이 심각한 병에 걸린 데 대해 대단히 슬프겠다는 위로를 했다. 하지만 임명은 철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침내 내가 지명했던 사람이 임명되었고 그 편지를 받은 후 이틀도 지나지 않아 백악관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내 아내와 내가 처음 맞이했던 분들이 바로 그 부부였다. 상영을 헤맨다고 하던 그 분이 부인이었다. 솔로몬 휴락은 아마도 음악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매니저일 것이다. 20년 동안에 걸쳐 그는 많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일을 했다. 러시아의 오페라 가수 표도르 샬리아핀, 현대 무용의 창시자 이사도라 덩컨, 최초로 발레를 대중화시켰던 안나 파블로바, 모두 휴락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휴락 씨는 괴팍하고 신경질적인 스타들을 다루면서 그가 배웠던 첫 번째 교훈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스타들의 터무니없는 기벽에도 공감해주며 더 많이 공감해주는 것이다. 3년간 휴락은 표도르 샬리아핀의 공연을 기획했다. 샬리아핀은 고급 취향을 가진 음악 애호가들을 매료시켰던 최고의 베이스 가수였다. 하지만 샬리아핀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었다. 휴락 씨의 흉내 내기도 힘든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지옥같이 끔찍한 친구였다. 예를 들어 샬리아핀은 공연이 있는 날 저곳쯤에 휴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서울,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목이 마치 굽지 않은 빵처럼 푸석푸석해. 오늘 밤 노래는 불가능해. 그러면 휴락 씨는 그와 말싸움을 벌이려 들었을까? 아니다. 흥행업자라면 아티스트를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휴락 씨는 샬리아핀이 묵고 있는 호텔로 달려간다. 그리고 동정을 뚝뚝 흘리면서 애석해한다. 정말 안 됐어요. 이 가엾은 사람, 노래 부르시면 안 되죠. 물론이에요. 공연을 당장 취소할게요. 당신은 몇천 달러 손해볼 뿐인걸요. 하지만 당신의 명성을 생각해보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샬리아핀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곤 했다. 오늘 조금 이따 들러보세요. 5시쯤 오셔서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5시에 휴락씨는 다시금 샬리아핀의 호텔로 달려간다. 역시 이번에도 동정심을 뚝뚝 흘리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공연을 취소하자고 고집한다. 그러면 샬리아핀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글쎄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와보시죠. 그때쯤이면 상태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7시 반이 되면 이 위대한 베이스 가수는 마침내 노래하겠다고 한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휴락 씨가 무대에 나가서 샬리아핀은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려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미리 공지하는 것이다. 휴락 씨는 그런 공지는 기꺼이 하겠다고 이행하지도 않을 약속을 한다. 샬리아핀을 무대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서 게이츠 박사는 교육심리학이라는 훌륭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라는 종은 모두 공감을 갈망한다.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남들 눈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동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어른들도 자신의 상처를 보며 주고
자신이 겪은 사고와 질병, 특히 수술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야기하려 든다. 실제는 가상이들 간에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싶다면 9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라.